손흥민은 오만과의 경기에서 대한민국이 3대1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홍명보 감독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가 화를 낸 이유 중 하나는 중앙 수비수 정승현의 중대한 실수 때문이었으며 그는 우유부단한 플레이로 인해 팀이 한 골을 내주게 만들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성격으로 유명한 홍명보 감독의 이 실수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경기 후 팀이 라커룸으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정승현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렸고 그를 이번 경기의 완벽함을 망친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는데요. 감독은 정승현에게 격렬한 비난을 퍼부었고 심지어 그를 국가대표팀에서 제외할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긴박한 순간에 손흥민의 예상치 못한 행동이 상황을 바꿔놓았습니다. 손흥민의 행동은 팀 동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이 사건 이후 선수들은 그들의 주장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더욱 키워갔습니다. 축구계에서도 손흥민의 이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흥민의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사건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손흥민이 대한민국의 첫 번째 골을 넣은 후 오만 경기장의 분위기는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홈팀을 응원하던 3만 명의 관중들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스타가 보여준 정확한 슛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19분에 그는 오세훈에게 정교한 패스를 전달하며 동료가 골문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죠. 하지만 오만의 수비수들이 이 기회를 멋지게 막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의 패스는 많은 팬들을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TV 카메라는 즉시 오만 수비수가 실망하며 고개를 흔드는 장면을 포착했으며 마치 그들이 손흥민의 예측 불가능하고 정확한 패스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팬들은 손흥민의 뛰어난 패스 능력을 칭찬하며 손흥민의 어시스트로 만들어진 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선제골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경기 주도권은 오만에게 넘어갔는데요. 홍명보 감독은 여전히 300전술을 고수했지만 공격과 수비 라인 간의 불균형이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이 문제는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도 이미 나타났던 문제였기에 팬들의 분노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그들은 팀의 경기 방식을 비판할 뿐만 아니라 홍명보 감독을 직접 겨냥하며 이 전술적 문제는 울산 현대를 이끌 당시부터 있던 오래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300전술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각 라인 간의 간격이 너무 커서 팀의 구성이 산만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전반전 막판에 정승현이 중대한 실수를 저질러 오만의 풀킥 상황에서 자책골을 넣으며 더욱 강화되었는데요.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고 대한민국 팬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많은 비판이 정승현과 박종우를 향했으며 이 두 선수는 국가대표팀 수준에서 뛸 자질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팬들은 정승현과 박종우는 압박이 심한 경기에서 버틸 수 없다고 분노하며 외쳤습니다. 비판의 화살은 선수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홍명보 감독 또한 심한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팬들은 그가 왜 이강인을 오른쪽 윙어 자리에서 기용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그가 이강인을 후방에서 빌드업을 돕게 하는 전략을 비판했죠. 왜 이강인을 오른쪽에서 뛰게 하지 않고 그를 자꾸 후방으로 내리게 만드는가라는 팬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더불어 홍명보 감독이 고수하는 300전술 또한 실패한 선택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팬들은 300전술은 미친 짓이다라며 격분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팀의 각 라인 간의 불균형과 허약한 수비력을 감안할 때 이 전술을 고수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더 강한 상대와 맞붙었을 때 더욱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오만을 상대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명보 감독은 여전히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는데요. 그의 분노는 팀이 이기고 지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승현의 자책골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홍명보 감독에게 이러한 실수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제자들에게 완벽을 요구하며 어떠한 실수도 그의 인내심을 시험하게 됩니다. 1대1 무승부로 전반전이 끝나자마자 홍명보 감독의 분노가 벤치에서 표출되었습니다. 이전에 그는 항상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정승현의 자책골은 그를 폭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친선 경기가 아니었으며 그 결과는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팀을 이끄는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데요. 오만 같은 상대에게 무승부나 패배를 당한다면 팬들과 전문가들의 압박이 점점 더 커지면서 그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경기가 대한민국의 승리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긴장된 분위기는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선수들이 라커룸으로 돌아오자 홍명보 감독은 정승현에게 분노를 폭발시켰다고 합니다. 그는 정승현을 꾸짖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말은 단순한 경기 내 실수에 대한 비난을 넘어 그는 단호하게 너를 국가대표팀에서
영원히 제외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은 팀 전체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죠. 자신의 실수에 대한 압박을 이미 느끼고 있었던 정승현은 이제 국가대표팀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라커룸 전체가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홍명보 감독의 분노 앞에서 감히 입을 열지 못했고 침묵은 상황을 더욱 긴장감 있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재능뿐만 아니라 자비심도 가득한 주장 손흥민이 일어나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가 매우 존경하는 홍명보 감독을 대면했습니다. 손흥민은 정승현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고 감독에게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요청했는데요. 그는 모든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그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이지 즉시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이어서 그는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더 필요로 한다. 우리는 하나의 팀이며 각자가 더 나아지기 위해 서로의 지지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진심 어린 말은 자비로움뿐만 아니라 주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었으며 그는 성적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정신과 단결을 중요시 여기는 인물임을 드러냈습니다. 손흥민의 솔직함과 자비심 앞에서 라커룸의 분위기는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죠. 다른 선수들은 점점 안도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아마도 홍명보 감독조차 자신의 성급함이 지나쳤다는 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손흥민이 팀 동료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이는 그들 사이의 존경심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실수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에 빠져있던 정승현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손흥민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자신을 변호해 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손흥민의 행동은 정승현의 정신을 구할 뿐만 아니라 팀 전체가 균형을 되찾고 다가오는 경기를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요. 이 상황은 손흥민의 영향력과 리더십 차질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최고의 기술을 가진 축구 스타일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고 자애로운 주장임을 입증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질 덕분에 손흥민은 팬들뿐만 아니라 동료 선수들 그리고 그와 함께 일했던 감독들에게까지 존경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첼시의 전 감독이었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가 미국 남자 축구 대표팀의 감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미국 축구 연맹은 9월 11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포체티노 감독이 미국 남자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 임명되었다고 발표했죠. 미국 축구 연맹은 포체티노 감독은 토트넘 헛스퍼, PSG, 첼시 등 유럽 최고 클럽에서 성공을 거둔 존경받는 경험 많은 감독이다. 그는 강력한 경기 스타일로 유명하며 이번 월드컵이 열리는 자국에서 미국 대표팀을 이끌기 위해 풍부한 경험과 전술적 지식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축구 연맹은 7월에 성적 부진을 이유로 그렉 버알터 감독을 해임했습니다. 버알터 감독 하에서 팀은 14경기에서 7승 1무 6패를 기록했습니다. 코파 아메리카 대회를 앞두고 버알터는 강력한 비판을 받았으며 3월에 멕시코를 꺾고 콘카카프 네이션스 리그 우승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 코파 아메리카 첫 경기에서 콜롬비아에게 1대5로 대패한 이후 더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미국 대표팀은 파나마에게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고 우루과이에게 패배하며 코파 아메리카에서 조기 탈락했는데요. 이는 월드컵을 앞둔 미국 대표팀에게 치욕스러운 결과였습니다. 결국 미국은 변화를 선택했고 새로운 감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8월에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포체티노가 미국 남자 축구 대표팀의 새로운 감독으로 임명될 예정이며 협상이 진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포체티노는 사우스햄프턴에서 맥 크로커와 함께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크로커는 당시 사우스햄프턴 아카데미 책임자로 포체티노와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젊은 팀을 구성하여 토트넘의 전성기를 이끌며 유럽 무대에서 명성을 확립했습니다. 2021년 그는 PSG에 합류했으며 그해 여름 리오넬 메시가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체티노 감독은 슈퍼스타들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다음 해 여름팀을 떠났습니다.